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대 이상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웠던 일이 하나 있어요. 건강해지시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 저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따라 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운동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해요. 근육량은 30세부터 해마다 약 1%씩 줄어들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젊을 때처럼 운동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피하셔도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9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무작정 고강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5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첫날부터 젊은 사람들 따라서 벤치프레스에 무거운 바벨을 올렸다가 어깨를 다치셨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금기사항이에요. 60대 이상에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요. 우선 우리 심장부터 생각해 봅시다. 60대가 되면 심장의 최대 심박수가 젊을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낮아져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늘어나요. 근육과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60대가 되면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고 관절액도 줄어들어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또한 근육량은 30세부터 해마다 약 0.8에서 1%씩 줄어들고 60세가 넘으면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위험한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 운동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과도한 무게를 들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60대 이상에서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올바른 자세를 익힌 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갑자기 뛰는 운동도 조심하셔야 해요. 조깅이나 러닝을 처음부터 30분씩 하려고 하시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60대 이상에서는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맞아요. 운동 강도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대화 테스트예요. 운동하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심박수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220에서 나이를 빼서 최대 심박수를 구한 다음 거기에 0.5에서 0.7을 곱한 정도가 안전한 목표 심박수예요. 65세라면 220 빼기 65 곱하기 0.6해서 93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하시면 안전해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꼭 10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몸을 풀어주세요.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천천히 돌려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워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시간 아까워서 바로 운동해야지 하면서 준비 운동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60대 이상에서 준비 운동을 생략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길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근육 부상이 생기기 쉬워요. 찬 근육은 고무줄처럼 탄성이 떨어져서 갑자기 늘어나면 끊어지기 쉽거든요. 충분히 데워진 근육은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가운 근육은 딱딱한 실처럼 쉽게 끊어져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치 기름을 넣지 않은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준비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 준비 운동 시간은 최소 15분은 잡으셔야 해요. 젊을 때는 5에서 10분이면 충분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합니다. 먼저 5분 정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 팔다리 흔들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근육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 5분은 관절 운동을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앞뒤로 돌리고 어깨를 돌려주세요. 허리도 좌우로 비틀어주고 무릎도 구부렸다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마지막 5분은 본격적인 스트레칭 시간이에요.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차례대로 늘려주세요. 각 부위마다 2-30초씩 유지하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 시간을 더 늘리셔야 해요. 기온이 낮으면 근육이 더 경직되거든요. 겨울에는 20에서 2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통증을 참고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조금 아픈 건 참고 해야지 운동은 원래 힘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시면 큰일 나요. 60대 이상에서 통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에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조금 아픈 걸 참고 운동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통증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육통과 관절통을 구별하셔야 해요. 근육통은 운동 후 하루 이틀 뒤에 오는 늦은 근육통과 운동 중에 바로 오는 급성 근육통이 있어요. 늦은 근육통은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를 올렸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급성 근육통, 특히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은 근육이나 인대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절통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무릎, 어깨, 허리, 발목에서 느끼는 통증은 대부분 연골이나 인대 손상을 의미해요. 이런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계속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통증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운동을 즉시 중단하세요.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통증이 시작되면 바로 멈추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RICE 요법을 기억하세요.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러베이션 거상 이 네 가지예요. 다친 부위는 충분히 쉬게 하고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붕대로 적당히 압박하고 가능하면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문의와 상담하는 거예요.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관절 통증은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증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강도를 올리지 마시고 매주 10% 정도씩만 늘려가세요.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분 하셨으면 다음 주에는 22분, 그 다음 주에는 24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운동 후 마무리 운동도 꼭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본 운동이 끝나면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주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한 가지 운동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등산만 한다, 나는 수영만 한다 이렇게 한 가지 운동에만 매달리세요. 물론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 건 좋지만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균형 잡힌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고르지 않게 약해지거든요. 어떤 근육은 많이 약해지고 어떤 관절은 더 뻣뻣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으로 골고루 단련해 주셔야 해요.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근육 불균형이 생겨요. 예를 들어 등산만 하시면 다리 근육은 강해지지만 상체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자세가 나빠지고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요. 관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특정 관절에만 부하가 집중돼요. 등산을 예로 들면 무릎과 발목에만 계속 무리가 가면서 이 부위에 연골이 빨리 닳아요. 심폐기능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요. 같은 강도의 같은 운동만 하면 심장과 폐가 그 운동에만 적응해서 전반적인 체력 향상이 제한돼요. 올바른 운동 구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세네 가지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에 30분씩 5일 정도 하시면 돼요. 둘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맨몸 운동, 밴드 운동 같은 것들이죠. 근육량 감소를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2, 3회 각 근육군마다 8에서 12회씩 2,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유연성 운동이에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것들이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줘요. 매일 10에서 15분씩 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는 평형감각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평균대 걷기 같은 것들이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2, 3회 각각 30초에서 1분씩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일주일 운동 계획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월요일은 30분 걷기와 15분 스트레칭, 화요일은 가벼운 근력 운동, 수요일은 수영 30분, 목요일은 요가나 태극권, 금요일은 다시 걷기와 평형감각 운동,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날씨나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조건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매일 해야 해. 비 오는 날에도 나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몸의 신호나 환경을 무시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습관이 정말 위험해요. 먼저 날씨의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60대 이상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는 열사병이나 탈수 위험이 크고 추운 날씨에는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조심하셔야 해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도 야외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60대 이상에서는 호흡 기능이 약해져서 오염된 공기에 더 민감하거든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실내 운동으로 바꾸시거나 운동을 쉬시는 게 좋아요. 몸 컨디션도 중요해요.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운동 강도를 줄이시거나 아예 쉬셔야 해요. 체온이 37도 이상이면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열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면서 열사병 위험이 있어요. 또 바이러스나 세균이 심장으로 퍼져서 심근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을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올바른 운동 환경과 컨디션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동하기 좋은 환경 조건을 말씀드리면 기온은 18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해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고요. 바람이 너무 강한 날도 피하세요. 특히 등산이나 야외 운동할 때 강풍은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낙상 위험이 커져요. 운동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맥박을 재보세요. 평소보다 분당 10회 이상 빠르면 몸에 무리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날은 운동 강도를 50% 정도 줄이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또 거울을 보면서 얼굴색을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핏기가 없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운동 2시간 전에 물 500ml 정도 마시시고 운동 중에도 15에서 20분마다 150ml씩 조금씩 마셔주세요. 운동 후에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셔야 해요. 날씨별 운동법도 알려드릴게요. 더운 여름에는 아침 7시 이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운동하세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은 피하시고요.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꼭 쓰세요. 추운 겨울에는 충분히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운동하세요. 특히 목, 손목, 발목 같은 부위는 꼭 보온해 주세요. 준비 운동 시간도 평소보다 길게 잡으시고요. 실내 운동 옵션도 준비해 두세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제자리 걷기, 의자 운동, 스트레칭, 요가 같은 것들이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운동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작정 고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셔야 해요. 둘째,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지 마세요. 최소 15분은 몸을 풀어주셔야 해요. 셋째, 통증을 참고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넷째, 한 가지 운동만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유산소, 근력, 유연성, 평형감각 운동을 골고루 하셔야 해요. 다섯째, 날씨나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조건 운동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와 환경 조건을 잘 살피셔야 해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강하게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60대 이상에서 운동의 목표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근육을 크게 키우거나 기록을 갱신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 적정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 심폐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목표들이에요. 운동하면서 몸의 이상을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특히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어지러움, 심한 근육통, 관절 부종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건강한 운동 습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